191페이지 물건 소멸입니다. 원래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물건 변동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멸만은 따로 또 보는 겁니다. 그럼 소멸도 역시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멸이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공시방법, 즉 부동산 같으면 말수등기, 동산 같으면 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 거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멸실, 거기 나와 있죠. 소멸시효, 공용징수,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컨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도 소멸되고 점유권도 소멸되고 전세권도 소멸되고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보는 것, 시험에 나오는 것도 그 혼동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뭔지 봅니다. 그게 소멸시효, 저번에 우리가 시효란 말을 한번 했었죠. 시효는 시간이 주는 효력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시효라는 것이 시간이 주는 효력을 시효인데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지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안 하면 이 갑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누가 와서 소멸시키느냐? 누가 오게? 시간. 이 시간이란 놈이 와서 있던 권리를 뭐한다?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혹은 이 갑이 지금 권리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양 행사를 합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권리가 하나 어떻게 된다? 발생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말이라니까 그 발생은 갑의 입장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취득하는 거죠. 누가 취득시켜 주느냐? 시간이 왔습니다. 이력식의 시간은 있던 권리를 소멸시키기도 하고 없던 권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의 효력을 뭐라고? 시효라 그래요. 소멸시키는 시간의 효력을 소멸시효, 발생시키는 시간의 효력을 취득시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소멸시효는 실제로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럼 요 권리를 행사한다는데 요 소멸시효를 보면 예컨대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지상권은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행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안 하죠? 20년간 안 하면 이 지상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채권은 10년입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 되면 소멸됩니다. 근데 단기 소멸 사유라고 1년 만에 소멸되는 것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숙비 있죠. 하숙비 1년입니다. 그래서 하숙비를 떼먹고 몇 년간? 1년간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하숙비 달라고 소리를 안 하면 하숙비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단기 소멸 사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10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인데 내가 소유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습니다. 소멸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500년 동안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은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 담보물건도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는 건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용익물건만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다른 거는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20년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혼동입니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이 말은 서로 서로 대립하는 이 말은 다시 풀었으면 서로 양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걸 다시 풀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권리가 한 사람에게 기속되면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되겠죠. 이런 걸 유식하게 말하면 모해한 소멸이다, 혼동이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걸 혼동이한 소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채권 채무도 혼동해서 소멸되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 물건 변동도 혼동이한 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볼 것 같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독인에게 기속되면 제한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게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건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전세권을 줬습니다. 그럼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등기되는 물건인데 그럼 전세권자도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설정하여 있는 이 건물을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취득한다? 그럼 이 을은 이 건물의 전세권자도 되고 소유권자도 됩니다. 그럼 나는 이 건물의 전세권자도 되고요, 소유자도 되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이 둘 중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 원인을 혼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권은 모든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소유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 지배권 또는 혼일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소유권에 다른 권리가 탁 붙으면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용광로처럼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당권자가 건물을 매수했다. 저당권 소멸합니다. 임차권자가 건물을 매수했다. 임차권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물권, 지상권, 전세권 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통일에게 기속되면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갑의 건물입니다. 옆에 글씨하고 똑같아요. 을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지금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고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어디 하느냐면 이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게 아니고 건물 등기법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 전세권에다가 부기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럼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담보가 되느냐면 예컨대 전세들 하면 전세금이 있겠죠.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근데 이 을이 지금 2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뭘 보고 빌려주냐? 전세금 보고. 그럼 부기 등기 딱 돼 있죠. 그럼 이제 이 전세금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진다? 병이 우선권을 가진 겁니다. 드디어 변적이 됐다. 돈 안 주죠? 그럼 이 병은 요 전세권을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세권 존속기간이 2018년까지입니다. 건물에 지금 전세권 들어있어요. 그런데 경매 물건 나오면 사는 사람이 있느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매가 소유권만 경매되는 게 아닙니다. 경매됩니다. 그럼 예컨대 내가 2억 5천에 경락받았다. 그럼 2억 5천에 경락받았으면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에서 2억을 누가 받아간다? 병이 지금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먼저 가져가죠. 그럼 병은 이제 안심해겠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누가 전세권자입니까? 정의 경락받았으니까 이제 정의 전세권자 아닙니까? 그럼 2018년까지 누가 건물을 사용한다고? 정의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가백이 얼마 받아나간다? 전세금 4원 받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익 봐서 안 봐서요? 봤죠. 지금 그동안 사용도 하고 2억 5천 토에서 사용하고 지금 얼마 또 받아나가니까 3억 받아나가잖아. 그 얼마 챙겼다고? 떼돈 번 거지 이래 되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니까. 3억에 아니면 2억 한 5천 6천만 되더라도 경락 받는다니까. 그동안 뭐 할 수 있으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나중에 전세금 3억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니까. 전세금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래야 돼. 없으면 내가 말이 안 되잖아.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물건의 객체는 물건만 되는 게 아니고 권리도 됩니다. 외적으로.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요 전세권을 저당권자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하면 이 병은 이제 뭐도 가진다? 전세권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병은 지금 전세권도 있고 뭐도 있다? 저당권도 있는데 그 전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지가 갖고 있어. 그럼 돈 안 주면 지가 갖고 있는 전세권에 지가 저당권 실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치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이걸 혼동이한 소멸이라고 합니다. 제한 물건과 그 제한 물건으로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당권, 이게 동일하게 계속되면 그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한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소멸되는 것 당연히 이유를 알겠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외가 있는데 하나만 봅니다. 요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전세권자가 건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왼쪽 그림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소멸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병은 지금 전세권에다가 뭘 설정했는데 그 전세권이 소멸되면 담보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손해가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소멸돼야 될 그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그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유식하게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제3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되면 이 을은 이 건물에 전세권도 있고 뭐도 있다? 소유권도 가집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원래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제3자 후순위 권리 가질 때는 말고 뒤로 보면 이런 혼동한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혼동이 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기억하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면 물건을 혼동으로 소멸한다더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걸 혼동이라 그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혼동이 한 물건 소멸입니다. 원칙과 외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을 먼저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분명히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말소등기야 소멸될까요? 소유권을 취득하던 것 동시에 소멸할까요? 이 말은 186조일까요? 7조일까요? 이 말입니다. 7조일까요? 물조일까요? 그런 겁니다. 그냥 찍으면 되겠죠? 잘 모르니까. 189페이지를 딱 가보니까 조금 전에 5번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 마지막 줄을 보니까 혼동이 한 물건 소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187조입니다. 말소등기 없이 소멸됩니다. 혼동은 187조입니다. 그래서 말소등기 없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187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혼동이 한 소멸 그렇습니다. 그거 187조에 해당되는 그걸 눈을 감고 막 외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뭐라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외워진다니까. 혼동이 한 물건 소멸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론입니다. 총론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는 물권법 강론 들어갑니다. 그 강론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점유권입니다. 자, 이제 점유권입니다. 이제 재밌는 것 들어가는 거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점유권이란 뭘 점유권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이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두 마디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본서, 지금 이 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책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요. 점유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고, 점유하기만 하면 인정되는가? 점유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 다양한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사실상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냥 점유의 태양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점유하면 뭐가 인정된다고? 점유권 인정됩니다. 그러면 도둑놈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예? 있다니까. 훌륭한 점유자라니까.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봐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점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이다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 그럼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전세권자도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 지상권자도 점유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사람이 점유하면 그 점유는 정당한 점유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권리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도둑놈은 이런 권리는 있어 없어요? 이런 권리를 뭐라 그런다? 본권. 그래서 도둑놈에게는 뭐는 없다고? 본권은 없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점유는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 도둑놈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뺏겼다니까? 사실상 지배 안 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본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말은 점유권은 본권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 사람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이 하기만 하면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을 말할 때 본권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 묻는다니까. 그래서 도둑놈도 훌륭한 점유권자다 이 말입니다. 도둑놈에게도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본권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본권과는 관계가 없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그게 점유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점유권이 해가지고 제2절 점유, 그게 1번 점유권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점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한다. 그 결과 점유할 권리와 점유권 모두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되겠습니까? 점유권은 없이 점유할 권리만 가지고 있는 자, 도난당한 피해자. 점유권만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 훔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도둑놈 아닙니까? 이렇게 양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점유권은 본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분명히 사실상 지배하면 무조건 점유권 인정한다 그랬죠? 그게 외가 있습니다. 그 외를 점유의 관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유는 사실상 지배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이 점유도 머릿속에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점유의 관념하다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195, 194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거기에 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는 누가 점유자다? 그 타인만을 점유자란다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있습니다. 이게 상점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다? 점원이 있습니다. 그럼 점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요즘은
점원만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하니까 점유권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이 상점에 있는 물건은 점원 마음대로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깁니다. 누구 마음대로 옮긴다고? 주인 마음대로 옮깁니다. 그럼 사실상 지배는 어른이 하고 있지만 이 어른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한다, 못한다? 그럼 누가 행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점의 물건에 누가 점유하느냐면 주인이 점유하지 점원이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점원은 주인의 뭘 받는다? 지시 명령을 받습니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평등 관계가 아니고 지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건은 누가 점유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점유주는 갑입니다. 그래서 점유주인 점원에게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되고 점원에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점원을 뭐란다? 점유주의 점유를 보호하는 자리에서 점유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 이렇게 말합니다. 파출부, 우리가 말하는 거, 점원, 은행 출납업, 공장 근로자 이런 말로 와 있죠. 그 사람들은 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상점에 지갑이 떨어졌다. 그 지갑은 누가 점유하느냐? 상점 주인이 점유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상점 주인이 점유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점유 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점유 보조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것만 알면 뒤에 이제 문제가 점유 보조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상점 점원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194조에 보면 긴 조문이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등등등등 나와 있죠. 그런 관계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 기간 동안에 누가 점유합니까? 임차인이 점유하겠죠. 그러나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누구한테 반환해 줘야 됩니까? 갑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은 갑은 그 물건에 뭘 갖고 있다? 반환청권을 갖고 있죠. 반환청권을 갖고 있다는 걸 물건의 중국적으로 누가 점유한다는 겁니까? 갑이 점유하죠. 그렇지만 요 기간 동안에 누가 점유한다? 을.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건물을 직접으로는 점유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요 을을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도 점유권 인정해 준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입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누구를 매결해서? 직접 점유자를 매결해서.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 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를 만들어주는 요 두 사람 사이 임대차 계약 있죠? 지상권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요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유 매개자를 간접으로 점유 매개자를 매결해서 그 물건을 간접 점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무 말 없이 점유자 그러면 누구도 포함시킨다? 간접 점유자 포함시킵니다. 간접 점유자도 훌륭한 점유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전세권자가 간접 점유자입니까? 설정자가 간접 점유자입니까? 설정자입니다. 이른바 세입자는 직접 점유자, 주인은 간접 점유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세권을 가지는 사람을 전세권자, 지상권을 가진 사람을 지상권자,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저당권자 그러죠. 요 사람들은 승계체득이죠. 이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설정해 준 사람은 뭐란다? 설정자라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흔히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세입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설정자라 그럽니다. 여기는 설정자는 무슨 점이죠?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점유자 그러면 누구도 포함시킨다? 간접 점유자도 포함시킵니다. 그 간접 점유자에게 지금 조금 이따가 볼 점유보호청권 이런 걸 다 인정해 주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도 역시 간접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건 안 나옵니다. 누가 간접 점유자인지 알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효과는 뒤에 따라 나옵니다. 요 점유 매개 관계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요거는 지시
명령관계. 이건 아닙니다. 이게 왜 점유의 왜냐면 점유는 사실상 지배는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해준다? 점유권 인정 안 해주고.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는 안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점유의가 말하는 거하고 좀 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점유의 외외성을 우리는 점유의 관념하라고 합니다. 왜 관념하라고 하냐면 이 점유도 머릿속에 지배하는 거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값은 직접 점유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의를적으로 관념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다음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의 태양이란 점유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들, 점유의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점유도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나누느냐? 무슨 점유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주점유,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럼 자주점유란 뭘 말하느냐?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거꾸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란 뭘 말하느냐? 어떤 물건을 점유할 때 마치 자기가 소유자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를 소유의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그 물건의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를 소유의사라고 합니다. 그런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 그러면 좋아요. 도둑놈은 소유의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제일 뭐라고? 대표적인 자주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점유 그러면 도둑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점유계? 자주점유죠. 자기가 매수한 물건을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자주계, 타주계? 타주죠.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할 때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니까. 소유할 의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소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라 했죠. 그럼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라고 했는데 시험에 자주점유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주점유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기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눈치를 봐라고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아니라고. 도둑놈은 무슨 점유라 했습니까? 그럼 도둑놈은 점유할 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입니까? 도둑놈 눈에 보이면 다 지 겁니까? 아니라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고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는 걸 말한다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자, 그러면 세 번째 줄부터 봅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할 수 있는 권은 즉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문항이 이 문항입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소유권이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고 소유하려고 할 의사, 소유자처럼 지배하려고 할 의사를 소유의사라고 합니다. 그런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 것이냐? 도둑놈 그렇습니다. 그럼 자준지, 타준지는 뭐 가지고 판단하느냐? 뒤에 보면 자준지, 타준지는 근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갑이 지금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월남한 사람입니다. 근데 친인척 자식 아무도 없고 혼자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덕합니다. 이 건물에 어리 임대차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른 지금 무슨 생각하냐?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이건 내야 되지. 지금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점유합니다. 자, 이 을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럴 때 을의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면 지금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자탄이 안 봅니다.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게 아니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권원이란 이 을이 점유하게 된 법률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뭡니까? 임대차. 그게 권원이라고. 이 을이 점유하게 된 법률 원인이 임대차입니까? 이 임대차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냥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이 말입니다.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점유할 때는 무슨 점유라고? 그러면 타주 점유 이렇게 하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자주 타주인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거.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언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이걸 점유 개시식을 한대.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건물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을이 면도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자, 무효임이 밝혀진 이후 이 을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예? 그리고 봐봐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딱 이거 하면 이거는 잊어버립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조금 유추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 그게 자꾸 좀 폭이 넓어져야 되지. 그걸 리갈 마인드라 그래. 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랜 동안 이렇게 기름칠을 안 해서 중지되어 있는 여러분 머리를 지금 뭐라고? 회전을 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40년간 지금 안 써서 녹이 엄청 쓸어 있어.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기름 좀 움직여야 돼.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잖아, 지금. 이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것이고. 한번 유추 적용해봐.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당하고? 그러면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한 시기가 점유 당시라고. 그럼 점유 당시 이 을은 뭘 매결했어요? 뭘 권원입니까? 그럼 매매할 때는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매수인은 무슨 점유? 그러니까 자주 점유지. 이 뒤에 무효가 된 걸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당시를 기준하라고? 점유 당시. 매매 당시는. 점유 당시. 죽을래, 지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만, 지금. 점유 당시를 기준하라고.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하라고. 점유 개시 당시 그때 권원이 뭔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 그 이유권은 보지 말고. 이유권을 보면 지금 이거는 점유할 권원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없습니다. 알면서 하면 타주 점유로 바뀐다니까. 그때를 기준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하라고. 한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되지. 왜 점유 개시 당시. 따라서 뒤에 무효가 되더라도 자주가 타주로 바뀌잖아요. 처음부터 무효인 말았다. 그럼 타주 점유로 간다니까. 그래서 자타가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틀립니다. 이걸 10월달까지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볼고 뭐라고? 일단 매매 무효가 나오면 뭐라고? 벌벌벌 떱니다. 이거 자주인가 타주냐. 도둑놈은 무슨 점유? 그럼 매수인은? 아니, 도둑놈은 자주점유에서 왜 매수인을 자꾸 타주점유라고 걸렸냐고. 매수인은 돈 주고 샀는데. 그럼 뭘 사러 샀게? 소유 사러 샀겠지. 그 왜 매수인한테는 벌벌벌 떨고 도둑놈 그런 자주점유. 그걸 왜 그러냐고, 그게.
희한한 일이요. 희한한 일.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뒤에 거는 보면 안 돼. 점유개시 당시를 봅니다. 이것도 자주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합니다.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추정받는다는 것은 자, 봐봐요.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시효취득한다는 누가 소유권 가져간다는 겁니까? 을이 소유권 가져가요. 이 토지가 지금 한 20억짜리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갑 입장이면 내가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누가 지금 내 토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을이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시효취득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당연히 소를 붙겠죠. 다른 요건은 다 갖춘데 이 경우 시효취득되기 위해서는 무슨 점유가 돼야 되느냐? 자주 점유만 시효취득이 됩니다. 지금 이게 자주 점유가 되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거예요. 자주 점유가 아니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20억짜리 소송이 붙었다니까. 근데 지금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몰라. 그러면 이때 불분명할 때는 일단 어느 한쪽에 뭐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가 타주인지 불분명하죠. 불명할 때라도 진실한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주는 걸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르죠. 그럼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로 효력을 인정해준다? 자주 점유인 것으로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이걸 뭐란다? 수정한다는 겁니다.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로 추정받는다고? 그럼 이 사람은 법관이 봤을 때는 무슨 점유라고? 아,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구나? 자주 점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가 아니란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반대의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누가 가져오게? 자주 점유라고 아니라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가져와야 된다고.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추정이 왜 중요하냐?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변호사인데 을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 갑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 예? 갑이 돼야지 돈이 되지. 형님, 내가 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소를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변호사가 되는 게 더 돈 받기 쉽습니까? 어른 변호사는 법원에 갈 때 뭐 가져갈 필요 있어 없어요? 딱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벌써 무슨 점유로 인정해 준다고? 자주 점유로 봅니다. 그럼 이 갑이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그럼 법관이 자주 점유인데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자주 점유가 아닌 입증 책임을 뭐라고? 갑의 변호사가 다 집니다. 그럼 내 법관의 마음이 뭐라고? 90%를 일찍 가해줘야 돼요. 안 가져오면 뭐라고? 여전히 무슨 점유로 본다고? 긴가민가해서는 안 돼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을의 변호사는 가만히 있다가 아닌데요. 이 소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의 변호사가 열라 뭐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증거를 보면 이쪽에서 또 뭐라고? 아닌데요. 이러면 뭐라고? 내 마음이 몇 프로 가야 된다고? 이거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반대의 증거를 그만큼 가져와야 된다고. 추정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신의 배시 통정 표시할 때 선의는 추정된다, 뭐 추정된다 했죠. 왜 중요하냐? 추정은 반드시 한 문제로 옵니다. 모든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입증 책임이에요. 그럼 추정받는 쪽에서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추정받냐 안 받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정만 넣으면 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다 외워야 됩니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깨어집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쟁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조점유는 추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분명하더라도 추정받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자조점유, 타조점유를 나중에 여러분이 한 15개 정도 외우는데 시험에 시효취득에서 자조점유, 타조점유가 문항에 나오는 이유가
이 시효취득에서 대부분 요건은 다 입증이 돼요. 뭐가 제일 문제되냐? 자주점유입니다. 이 자주인지 타주인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언제 때를 기준하냐면 시효취득금 점유 개시 당시, 그럼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그때 자주점유했다는 걸 입증하는데 이게 타주점유인지 자주인지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타주점유라는 건 결국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등기부상 소유자죠. 20년 전에 이 사람이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니까. 보기보다 힘듭니다. 그게 보기보다 힘든 게 자타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나한테 물어줬다. 합하니까 20년이다. 그럼 이 자는 할아버지가 점유할 때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점유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자타가 이게 다투는 거죠. 엄청나게 판례가 많고 하는 이유가 다 시효취득 때문에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판결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토지 소송 붙으면 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시효취득이 꼭 뭐 토지 전부만 아니더라도 이웃하는 사람 사이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나중에 담을 가지고 청량해보면 청량 딱 해보면 담이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쟁부터도 거의 시효취득과 관계 있다고. 그게 또 뭐와 관계 있다? 자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에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나눕니다.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선의점유란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입니다. 본건이 있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거나 요 악의점유는 본건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을 품으며 사는 점유가 악의점유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은 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도둑놈 스스로 알고 있으면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 대표적인 뭐라고? 악의점유입니다. 그래서 외울 것, 도둑놈은 자주이고 악의점유입니다. 자주이고 악의점유입니다. 아니 도둑인데 그냥 재미있으라고 도둑놈 쓴 겁니다. 네, 혹시 내가 글씨를 못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절치범이라 그럽니다. 도둑놈 이렇게 안 씁니다. 문제에 도둑놈 이렇게 안 나와요. 절치범 이렇게 나오지 도둑놈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놈자 붙이는 거 그냥 실어서 붙이는 겁니다. 도둑놈들 뭔가. 자, 도둑놈은 대표적인 뭐라고? 자주이고 악의점유. 그래서 뭐 악의점유 그러면 대표고 한 사람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되니까. 자, 예컨대 갑과 알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점유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됐으니 없죠. 그러면 이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입니까? 아니 이제 자주인데 여기는 뭐라고? 선의점유입니다. 점유할 때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믿고 했다고? 소유권이 매수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점유? 그렇지, 그게 선의점유라고. 지금 자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악 물어본다니까. 벌써 자타는 지나갔어요 지금. 참네. 소유권이 있어 없어 지금 현재 무효가 됐으니까 없잖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무슨 점유? 선의점유 그랬습니다.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을 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께 아닌 거로 밝혀졌어요. 그럼 나에게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나는 상속받았으니까 나에게 뭐가 있다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점유? 선의. 내가 전세권자가 아닌데 전세권인 줄 믿고 점유했어. 나중에 보니까 전세권이 없더라. 무슨 점유? 선의점유. 지상권자인 줄 믿고 점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상권이 없더라. 무슨 점유? 네, 그런 걸 선의점유라고 한다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없음을 알더라도 의심을 품더라도 악의 점유입니다. 그럼 자타가 불분명할 때는 선악이 불분명할 때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점유로 추정합니다. 또 선의점유도 추정됩니다. 다음에 방금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라 했죠. 선의점유는. 근데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는데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과실, 없으면 무과실. 그래서 선의는 다시 뭐로 나눈다? 과실이냐 무과실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과실은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긴 했는데 오신할 때 너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냐 이 말입니다.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 없으면 무과실 점유를 합니다. 그럼 무과실은 추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뭐
항상 나오는데 무과실만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럼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만큼은 추정이 아니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자, 이렇게 점유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점유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그게 점유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권리적법 추정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2번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있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위에 있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란 그 법조문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컨대 지금 어리 자전거를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전거를 점유할 때 당신이 왜 자전거를 점유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어리 하는 말이 나는 이 자전거 소유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나 일단은 어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물에 대해서 즉 이 자전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권.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을 해줍니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당신이 왜 이 자전거를 점유합니까? 나는 자전거를 갑으로부터 빌렸다.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모르지만 어림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를 통해서 이 을에게 적법한 임차권이 있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그 점유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자에게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을 해줍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 누군가 을을 상대로 당신이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쟁이 딱 생기죠? 그럼 을은 스스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추정받는다니까. 추정받은 사람 입증 책임이 따라서 을은 단순히 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가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이 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뭐라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법한 소유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니까. 내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없다니까. 그냥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끝만치는 않아요. 그러면 뭔가 네가 소유자라는 걸 누가 갑이 온갖 입증 책임을 들여서 반대를 증거해야 돼. 안 그러면 뭐라고? 을이 성소팡이로 한다니까. 을은 뭐 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니까. 그 나는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면 끝인다니까. 뭐 서류 들고 갈 필요가 없어. 뭐 나는 점유자인데 이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갑이 반대의 증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점유물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입니다. 되겠습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유자와 회복자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